안녕하십니까. 저는 돼지 키움 컨설팅의 이일석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 건강한 정예 번식 동군을 구축하자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던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 한 20년 정도의 그런 모던의 어떤 유전력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10두 초반의 그런 산자수를 보이던 그 모던들이 현재는 거의 뭐 15두, 평균 15두 가까운 그런 산자수를 보이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20두 이상의 산자수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렇게 산자수가 높아지면서 따라서 모던의 폐사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모던의 폐사율이 높아지는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모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새끼를 많이 갖게 되면서 어떤 면역력에 대한 챌린지도 높아지고 있고요. 환경 적응력도 약해지고 있고 등지방도 약해지고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모던들의 저항력,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던들이 도태 폐사하는 그런 비율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올해죠. 올해 그 조사한 그런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30%가 넘는 모던들이 조기에 도태가 되고 있는 또는 폐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후보던 때부터 모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그런 모던들이 충실하게 그에 맞춰 관리가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후보돈들,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생산해낸 이 후보돈들이 4산, 5산을 넘어서 6산 그 이상 우리가 연산성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조기에 도태되고 있는 현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던의 도폐사의 주요 원인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폐사된 모던을 부검을 해보면 대부분 폐가 망가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모던의 기저질환이 후보던 때부터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때 주로 사망했던 연령층은 노인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이제 치사율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제 기저질환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모던도 우리가 키우면서 나쁜 환경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많은 그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서 호흡기에 감염돼 있는 그런 모던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올 여름이 대단히 더웠죠. 뭐 특히 여름 이 날씨가 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유독 그 폐사가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서 돼지들이 번식 성적 떨어지고 또 특히 이제 폐사도 높아지는데 이 폐사된 모던들이 비단 더위뿐만이 아니라요. 부검을 해서 보면 그런 폐가 나쁜 그런 기전 질환을 갖고 있는 모던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던 때부터 저산차 모던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각종 질병들, 기저질환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 포커싱되어 있는 후보던을 보면은 이제 좀 견자재서로 앉아서 좀 호흡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후보던 때부터 이런 병든 후보던을 가지고 모던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보던 때 염증과 고열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한 그런 걸로 인한 번식 호르몬의 이상 그리고 또 면역력 저하 그리고 질병을 안고 새끼를 분만하게 되다 보니까 그 면역력을 자돈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수직 감염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저산차 모던의 도태가 많이 되거나 모던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그런 농가분들은요. 한번 도축장에 우리가 이유하고 나서 도태하는 모던들에 대한 도축장의 폐병변 지수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농장의 이 번식돈, 후보돈을 포함한 번식돈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한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를 알고 또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정해모돈을 우리가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임신 초기에 교배하기 전부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은 배아 생존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것이죠. 일단 거기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평균 배란 수가 10마리 남짓되던 이 배란 수가요, 2000년대 들어서는 25마리, 그리고 2020년도에는 대략 뭐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아 생존율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이제 우리가 그 새끼 태어날 때 보면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10두 전후에 산자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12두에서 13두, 그리고 현재는 15두에서 뭐 대략 한 18두 정도, 뭐 그 이상 되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산자수가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요. 그럼 요즘에 이제 배란수는 그런 과거에 그런 경향을 봤을 때 대략 뭐 한 30개에서 35개 정도의 배란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상 되는 초다산 모돈 같은 그 이상 되는 배란수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배란이 배란된 난자가 이 건강해야만 또 이 분만할 때도 건강한 자돈이 생산이 된다는 것은 뭐 그런 연구된 바가 있고요. 모돈이 그래서 30개에서 35개 정도가 배란이 돼서 수정이 되는 난자는 대략 28개 미만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또 착상이 될 때까지는 뭐 20개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산자수까지 또 일부 또 줄어들어서 15마리에서 18마리가 보통 분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이후에 또 포위 기간 동안에 또 손실이 일어나서 대략 요즘 뭐 11두에서 13두 정도의 이유두수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모던이 이유를 하고 나서 또 교배가 들어갈 때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혈당의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혈중의 인슐린 농도를 우리가 측정해 봐서 이제 그 모돈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저구하고 시험구를 비교해 봤을 때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그런 모돈들에서 배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태반의 길이라든가 태반의 무게가 뭐 대략 5%에서 10% 가까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반의 길이와 태반의 무게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태아의 충실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생시 체중의 증가를 위해서는 바로 이 초기에 교배하기 전에 에너지를 강화해 주는 것이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교배 전에 이유하고 교배하기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포도당이라든가 설탕을 급여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급여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라인이 있는 경우가 드물죠, 농장에.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핸드 피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그냥 그 탑드레싱 형태로 포도당이라든가 설탕을 급여하는 것보다는 설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훈련을 시켜서 급여를 하면은 훨씬 더 에너지 섭취를 신속하게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통이 보이시죠? 물통에다가 이유 모돈들한테 이렇게 설탕물이나 포도당을 탄 그런 수액을 개체별로 급여를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또 이유하고 교배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은
이 착상할 때까지 그 초기에 에너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료량을 많이 급여했던 이런 돈군에서 실산자 수도 한 2두 가까이 높아지고요. 생시 체중도 산자 수 대비해서 높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배하는 시점 그리고 임신 초기에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충실도 높은 그런 생시 체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차에 따라서 이제 산자 수가 뭐 높아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고율은 훨씬 더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산으로 갈수록 사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노산차 모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경제적으로 실이 되는 부분이 많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후 후에 면역이 약한 이 노산돈들의 자돈들이 이후에 사고율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포유 중에 사고율뿐만 아니라 이후 사고율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정 산차를 유지하고 도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산자수가 높아지는 그런 고능력 돈일수록 갱신율을 더 높게 가져가야만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돈군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차에 따라서 이제 산자수와 그리고 자돈 사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사고율이 빨간선 그래프입니다. 산차가 높아지면서 총산은 높아지지만 실산자 수는 많이 떨어집니다. 분만 시간도 길어지고 새끼 날 때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산자 수는 굉장히 노산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유 기간 동안의 폐사율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5산, 6산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다산모돈일수록 산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고율이 굉장히 또 더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급적 다산모돈이라고 하면은 6산 이상은 도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 데이터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5산 이상이 지나가면서 복당 사산자돈 수가 3, 4두에서 7두, 8두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복당 미라 숫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미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5산 이상으로 모돈이 가면서 항병력과 어떤 적응력이 환경 적응력이 매우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분만 시간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현재 이런 산차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잘 확인하셔서 분석하셔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산 때 보면은 초산 때는 어떤 그 사용 관리라든가 후보동 관리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산자수가 편차가 심하죠. 초산 때 산자수가 높았던 그런 모돈들은 또 2산차 때 너무 채손실이 많아서 또 그 다음 산차에 산자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뭐 여러 이유로 산자수가 매우 낮았던 그런 초산차 모돈들은 그 다음 산차에는 또 나름 그 유전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산 때 성적이 상당 부분 그 다음 산차 최종 도태될 때까지의 성적을 많이 좌우를 하게 되고요. 초산돈의 관리가 더욱더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자 능력뿐만 아니고 어떤 그 포유 중에 채손실에 따라서 그 다음 산차에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산자수가 높았던 포유를 많이 시켰던 그런 초산돈 등 같은 경우는 채손실이 많이 되면서 그 다음 산차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초산돈의 그런 포유 중 채손실을 감소시키는 그런 관리가 그 다음에 어떤 모던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유럽 농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번식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모던의 갱신율이 적어도 50%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 그 전후로는 모던의 갱신율이 60%가 넘어갔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한 50%에서 55% 정도 사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다산 모던이 들어와서 PSI가 30도가 넘어가고 이런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그런 높은 모던 갱신율을 유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이제 다산 모던을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던 갱신율은 다산 모던에 있어서는 가장 보면은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MSI를 기준으로 내가 20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곱하기 2 해서 40%를 갱신을 꾸준히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25도를 목표로 하는 농장은 50% 이상의 갱신율을 꾸준히 유지하라. 그리고 30도를 목표로 하는 농장은 60% 갱신율을 꾸준히 유지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2의 법칙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정량 모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법칙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보던 관리, 그다음에 기저질환에 대한 어떤 평가와 또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 그리고 이런 산차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건강한 번식 모던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이 드립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강의는 분만 전에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인지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